이제 작품들을 이제 윤재풍 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아마 한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될걸요. 큰일 났습니다. 아마 시리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무가나무도 지금 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단목의 힘과 그 무게감, 중후함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좀 흐름을 있는 나무를 굉장히 좀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단조롭지가 않아서 또 방향성을 잡기가 난해하면서도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저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뭐 한 1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과거에 분재사랑의 고모님이 그 소장하고 계셨던 나무를 저한테 제가 양도 받아서 한 10여 년간 다시 작품을 재구성을 하면서 이 나무도 흐름을 좀 주자 해서 이제 뭐 한 5년여 다시 배양을 힘있게 좀 배양을 했다가 다시 이제 몰아넣기로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지 구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소사나무는 또 이 나무 이름은 여명입니다. 예, 이 나무는 저를 잡목의 길로 끌어준 나무예요. 또 저한테는 제 스승님의 나무였기도 하고 또 저한테 항시 그 길을 열어주는 생각을 바꾸게 해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84년도, 2년도 우리 스승님을 만나서 이 나무를 양도 받아서 갖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나무인데 그때 모습은 정말 이 나무가 이렇게 나무 될까라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20여 년 세월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연대감에 따라서 나무가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여 년째 분생활 할 때부터 나무가 급격하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근장도 제가 뭐 근장을 특별하게 뭐 팔방근을 만들거나 이렇게 교정을 잘 안 하는 건데 그냥 단지 분갈이 할 때 이제 뿌리만 펴서 앉혀서 스스로 근장도 만들고 또 피부도 그 세월을 가다 보니 이제 주름도 생기면서 정말 수피가 수피가 뭐 네.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실은 소사를 가깝게 안 하다가 네. 이 나무가 저를 잡목의 길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송벽보다 잡목의 대가라고도 평을 하시지만 저를 이끌어준 나무여서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침에 안개처럼 이제 피어나는 그런 여명 속에서 저를 일깨워준 나무여서 나무명이 여명입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대통령상 1호라는 수상의 영예도 안았고 분재를 나무가 이제 분재인에게 또 분재를 또 많이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나무이고 또 대통령상의 영예를 갖춰준 그런 나무 되게 선생님이 계속 또 갖고 계실 나무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항시 제가 역사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알아서 분재를 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제가 깨우치고 배우는 거거든요. 나무가 그 세월을 갔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나무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어느 시점에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 나무가 저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알려준다. 이게 또 선생님께만 들을 수 있는 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또 나무와 또 분재인이 또 소통된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느릅나무 보고 저는 연출도 정말 대단하다. 이 그 돌에 이끼 또 이렇게 이끼류들이 이제 좀 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뭐 자연스럽다. 연출도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이 소재는 이제 95년도 벌써 이제 30년 딱 됐네요. 제주도에 소재 생산하신 분이 석부작을 해놨던 소재예요. 그래서 저한테 올 때는 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몸체만 왔던 나무인데
그 30년 동안에 이 나무를 그 자연의 나무처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느릅나무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곡이 없고 그냥 직선적으로 빠지니까 장가지만 조물이라고 붙고. 처음에 기본가지 구성할 때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자연의 그 노고수처럼 가지들이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보니 굳이 장가지가 필요가 없다. 제주도에 가면 뭔가 볼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또 같은 그런 예, 이 소나무도 또한 저한테 아주 뜻깊은 나무고 제 역사를 말해주는 나무입니다. 제가 82년도 우리 스승님을 만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안해제 바닷가에서 자연 실생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그 곰솔 지금 김용진 원장님이 그 당시 소재 생산하기 이전에 이런 소재를 전국에 이제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 집에 포트로 한 300여의 그 나무 분목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일본 근대 문제에 그 모아 신기 작품들이 많이 그때 아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모아 신기들이. 그래서 그 나무들 보면서 나도 이런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골라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봤던 것이라 간의 구성들을 어느 정도 머리에 숙지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피가 거의 이제 연대감에 맞는 그런 피, 그 다음에 곡선들, 그리고 이제 크고 작기에 주간이 확실히 굵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부합해서 한 7점을 한 10점 정도 끄집어내니까 선생님 보고 깜짝 놀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나무만 골라냈냐.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모아 심기가 그동안 좀 많이 유행을 많이 하진 않다가 요즘에는 또 모아 심기가 또 뭐 석화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종들 때문에 또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 모아 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수피의 그런 연대감도 그러죠. 맞아야 연대감이 되고 맞아야 또 되니까. 가지 하나만 뭔가 이 간 하나만 잘못돼도 뭔가 전체적인 수영이 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 심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표현을 그전에는 이제 이걸 이제 분해서 심어서 이제 배양을 하고 이제 감상분에 넣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하 일지들이 이제 깔아앉아 있잖아요. 낮다 보니까 여백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왔던 나무였습니다. 전시장에 내놔도 관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4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뿌리, 숲이 이게 어울림이 굉장히 돌과 좋았고. 숲이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은 여기에 앉힌 지가 이제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그냥 바위 위에 소나무 숲을 연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한테도 하여튼 제 분재 역사의 1호다. 제 작품의 1호. 이 나무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여기 이제 그 사리, 그 소나무의 또 사리의 느낌은 또 다른 나무의 또 사리의 느낌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나무 사리의 그 관솔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잘 살아나고 또 문인형, 또 문인형의 이런 느낌이 정말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좀 타고 들면서 이렇게 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정말 항시 이제 제 작품을 설명을 좀 전에도 했지만 저는 평면적인 구성이 좀 싫거든요. 단의 구성이 좀 싫어서 단의 구성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자연에는 그런 단의 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나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나무명이 무등의 영이에요. 광주 무등산을 대표하는 소나무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간의 이 간솔, 사리 부분이 엄청난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분안의 그 천년을 담겠다는 주제도 또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천년목이 과연 어떻게 자연에서 버티고 그 풍파를 세월을 담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천년목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천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눈, 바람, 뭐 모든 환경적인 조건에서 반드시 곱게 자랄 수만은 없거든요. 결국은 그 세월 동안에 눈에 가지가 찢기고 간이 부러져서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뭐 바람에서 어느 가지가 찢겨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네. 뭐 아까 젊은 사람들은 곱게 쓰지만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처럼 지팡이도 짚고 허리도 굽고 고개도 숙어지고 그 역할을 이 일지의 낙지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 거예요. 지면을 받쳐주면서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 사람하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모습을 그 천년목의 수영을 다음과제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작수를 했습니다. 참 이쪽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게 물관이 굉장히 두툼한 예. 상태입니다. 또 이 나무를 보면서 또 느낀 게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인연이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나무는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아요. 만약에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이 나무 그냥 홍송이라 이렇게 불리우면서 이렇게 막 빨갛게 그냥 까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무가 볼품이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주인을 또 잘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때 저한테 올 때도 분생활을 30여 년 이상 했던 나무예요. 네. 근데 그 당시 나무는 이 상부에 우리가 전형적인 무늬목의 3분의 1 지점에 머리만 형성되어 있던 나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 전체적인 그 흐름의 이 곡선의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머리만 있다 보니까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처리했던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배양을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선을 다 만들고 공간을 열고 또 이 낙지를 굽기 위해서 희생지 빼서 그 5년 동안에 지금 원하는 굽기는 지금 다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더 굵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과정 항시 제가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더 보충을 해서 채우고 비우고 끝이 없네요. 예, 또 맞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또 비워져 있다가 또 채움이 또 있고 또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비워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나무의 역사고 흐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비웠다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 질림이 없고 또 그 나무를 꾸준히 가지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네. 이 나무는 무한의 몽. 좀 거창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한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무한을 찾았어요. 무한의 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뭔가 완성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이 없다. 과연 이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또 발전을 하고 뭔가 비어질지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세월의 상상력이지 않을까 해서 무한의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그 작품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한의 몽으로 지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나무도 되게 특별한 나무인 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찢겨질 듯한 이런 그런 구성이 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뭐 이제 저와 같은 일반적인 그 분재인들이 봤을 때는 뭐 흠이라면 흠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흠으로 생각을 안 씁니다. 이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의해서 찍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찢어내렸어요. 원래 이제 이 나무는 지금 안에 보시면 안에 간에도 사리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음사리화 됐는데 원래 이 소재는 이제 우리 신안 쪽에서 나온 자연 그 해송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앞부분에 쌍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소재가 독특하고 좋았었는데 그 과거에 그 소나무 그 솔깍지벌레가 먹어가지고 그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 이제 이제 폐목에 가까운 나무여서 그냥 한쪽에 구석지에 그냥 놔두고 방치를 했었는데 그 폐목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저런 사리가 자연스럽게 이거는 버릴 나무가 아니구나. 다시 작품을 좀 재구성해보자. 그런데 이제 문인 형태의 아까도 저 무등의 용을 설명했듯이 상부 쪽의 가지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연이 있잖아요. 네. 아까 설명했듯이 눈에 찍혔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과감하니 어차피 이제 안에가 음사리가 있어서 공간이 비어있던 상태라 거기를 이제 끌로 쳐서 찢어서 단번에 내린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수십 번의 작업을 통해서 계속 끌어내리면서 아까 빈 공간 찾아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수평단을 처리를 하지만 이 나무도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앞까지의 구성, 왜 간을 가리냐, 비워야지. 이게 뭔가 수간이 저는 이 나무를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따로 노는 듯 하지만 또 공존하는 예,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쪽 단도 수간이 있고 또 이쪽에도 예.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그냥 전체적인 그 가지의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수간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심과 수간부라는 것은 수심은 이제 머리잖아요. 네. 수심이 있지만 수간은 전체 외형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비어지면 각자의 가지마다 수간이 다 머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천년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아니고 단체를 하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가지마다 머리가 없이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어지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공간에서 머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백의 미가 형성이 되고 비워줌으로써 다른 길을 찾아가는. 진짜 뭐 따로 노는 듯 하지만 또 이렇게 공존하는 이 모습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뭐 대단한 나무예요. 제가 봤을 때 뭐 다른 나무들도 특별하지만 이 나무는 소나무 중에서는 굉장히 그 국가대표 할 만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예, 나무명이 송천의 무. 이 소재를 90년도 말에 소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간에 둥치만 있었지 네. 근장도 없었거든요. 네. 여기가 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볼 것이 딸랑이 이 둥치. 중간에, 예. 네. 그 상대적으로 이 머리 수간부의 가지는 뭐 손가락, 엄지손가락 정도. 그러다 보니 둥치 외에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무를 정말 저는 이 나무를 갖고 이제 좀 이런 소재에 만나기도 쉽지 그렇죠. 않은데 문재인이라면 뭔가 설렐 만한 그런 소재. 그래서 이 나무 그냥 만들어서 될 나무가 아니다. 좀 시간 투자해서 기본지를 좀 충분히 굵히고 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 30년 만에 거의 30년이 다 됐죠. 25년 네. 90년대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상지 빼서 네. 이제 기본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서 가지 바란스만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숲이나 근장의 세월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굳이 완성을 안 시켜도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다른 분들한테 솔직히 뭐 큰 분에 넣어서 그냥 쭉쭉 뽑아서 만들었다면 벌써 30년이라고 하면 또 다 완성이 됐겠죠. 선생님 실력으로라면 충분히 완성하고도 그런 남을 텐데 또 고태감이나 이런 노태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송천무, 이제 소나무가 춤추면서 하늘을 치솟는 느낌. 이 원체 곡선도 화려하지만 너무 뭔가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작품명이 그렇게 네. 돼. 이제 이 공간은 진백존이에요. 이제 아까 잠시 그 작품의 공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개인전이다 보니까 굳이 획일적인 전시보다는 각 수종별로 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활엽수존, 낙엽지는 나무들, 두 번째 소나무존, 여기 이제 진백존인데, 횡나무존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